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3일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대목을 앞뒀던 상인들은 삶의 터전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그저 황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으며 경남도는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도의회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임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화재로 점포와 장비를 잃은 미용실, 방앗간, 정육점 같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상인들은 가진 돈은 없고 보상비도 적어 앞날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 있는 분들에게 도와달라 했던 이들은 카메라가 떠난 뒤 대꾸도 안 하던 그분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상인들은 저희들의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할 여력도 없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화재 이후에는 전부 해결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그 현실은 다른 듯합니다. 부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즉각적으로 뒤따르길 촉구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측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초대석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탄력 운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8시 32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창원대로 북면에서 소계지하차도 쪽으로 이동량 많아서요. 파룡 사거리 쪽으로 지체고 소계광장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또 창원 6구에서 우회전 차로 타고 파룡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더해져서 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곳만 지나면 어려움 없이 지나다가 다시 용원 지하차도에서 삼동 지하차도 쪽으로 구간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원 교차로에서 명곡광장 쪽은 좌회전 신호 두세 번 필요하겠고요. 반대 남산 상거리에서 가암정 사거리 구간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의대로 명곡 지하차도에서 용원 교차로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단로는 정동 사거리에서 남창원역 사거리 쪽으로 정체고 315대로 동마선 나들목 상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세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도 25호선 남산교차로에서 정병터널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창원에서 장위로 나가는 길 창원터널 진입부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도 지금 장위에서 창원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구간 단속 시점부터 창원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진주는 순환로 내동초등학교에서 내동교차로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대저분기점에서 1km, 순천 쪽은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 밀리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551번님께서 반갑습니다. 선선한 아침이네요. 새벽녘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예. 일교차도 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더불어서 상인분들 힘내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2244번, 샵 2244고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니까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이 재해 예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목표로 약 2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유독 한화오션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떤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까?
예, 지난 1월에 2건의 중대재해 그리고 9월에 1건의 중대재해로 3명이 목숨을 빼앗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분이 한 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집에서 한 분 그리고 회사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신 분까지 올 들어서만 하나오션에서 총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 사업장에서만 7명이나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네네. 예, 이게 뭐 조선업계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고용구조의 악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력난의 원인은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청 조선소와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력난을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 확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현장은 매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위험해졌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아리셀 참사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고용 구조가 또 악화되면서 사람은 늘어났는데 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제대로 선박을 납기에 인도하지 못하고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 컨테이너선 6척을 올해 12월까지 이미 공기가 지났는데 올해 12월까지 인도하지 못하면 또 250억의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청 입장에서는 계속 공정을 빨리 진행하려고 재촉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무리한 공정 진행이 이번 사고에는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조선소를 상용직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청 물량팀이나 이주노동자의 이런 고용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조성하겠다면서 인공지능 통합관리센터, 노후장비 교체, 안전체험 아카데미 설립 등에 2026년까지 1조 9,7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 2조 원이니까 엄청난 투자인데 정작 노동자들은 핵심적인 해법이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용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이라던가 그것을 위한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고요. 예. 그 2천억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7천억 원이 그 설비나 장비 교체인데 이거는 이번 사고가 아니라 사실 연초에 하나오션이 이미 설비 장비 교체에 7천억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안전문화 구축이나 안전 아카데미 설립 같은 문제는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을 개인에게서 찾는 겁니다. 예. 근데 개인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조선소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예. 물론 이것도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청 노조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그 안전 보건 활동 참여를 원청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5월 달에 노동부 명령으로 종합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원청 하나오션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참여는 허용하면서 하청 노동조합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막아서 결국 저희는
그 안전진단에 참여하지 못했고 노동부는 또 그건 원청이 막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청 노조만 뺀 채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이처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책을 개인에게 찾는다던가 이전에 발표했던 투자 계획을 재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사측의 역할인데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정작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하청 노동자 뭐 파견 토급직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진정한 안전 최우선 경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소를 상용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으로 생산을 운영할 것이냐 예. 아니면 다단계 하청이나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확대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용 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조선소를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장의 안전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조합을 안전 보건 활동에 참여시킬 것이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것이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오션은 안전과 관련된 것도 하청업체를 그 하나오션 정규직 출신들이 만든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단하고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청에서 직접 전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경남도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남도는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행정과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경남도 발표를 보면서 저희가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느끼긴 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행정이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통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거는 국가 차원이 아니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나 아니면 거제시에서 하나오션에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그 사회의 여론을 기업이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하나오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노동부 자료 보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조선소에서 10건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조선업 빅3로 꼽히는 거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무너진 안전체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서도 삼성에서도 한화에서도 이렇게 조선업 전체 사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용구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예. 지금 하나오션의 일부 작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노동부가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작업 중지 명령을 매우 협소하게 내리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본래 고소 작업을 하려면 추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철제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철제 안전 난간이 아니라 추락을 방지할 수 없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의 그물망이 그렇게 철제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사고가 난 곳 말고도 9척의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만 국한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서 예. 지금도 하나오션에서는 30m, 40m 높이에 추락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물망만 쳐놓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노동부가의 권한이자 역할인 작업 중지 명령을 회사 눈치 보느라고 협소하게 내릴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죠. 이런 가운데 경남 도의회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 속도 제한에 탄력 운용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일수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의 김일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음향 상태가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2년 전에 제안을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면서 추가 제안을 했는데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속도 제한 카메라가 예, 의원님. 예, 전화 연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한번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50km로 상향해서 다니는 곳도 있고 이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경남에도 도입하자 이렇게 김일수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내에서 제안을 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샵 2244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의원님. 네네. 예,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예, 그 배경 조금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똑같은 속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은 낮 시간대만 거기 보호구역 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이외의 시간대에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자료를 보면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사고가 3년간 한 건도 나지 않은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밀양 상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4만 4천여 건 그 장소에서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과속 단속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적발 수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밀양은 오히려 뭐 많은 축에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린이가 있는 시간대에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건이 넘는 정도로 단속 적발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곳도 있더라고요. 네, 경찰청에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이걸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낮 시간에 이제 30km 제한을 했다면 어린이가 없는 밤 시간대에는 약 50km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어린이 있는 시간대에는 다시 30km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남 경찰청이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요. 예.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뭐 학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안전에 정말 많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 조율이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경찰청에서도 시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요시 잘 지켜보고 있다가 결과가 좋다면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 8350번님께서도 뭐 주말이라든지 학교 시간 외에는 50km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교통안전 전문가라든지 학부모, 경찰도 대체적으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밤에는 50이고 낮에는 30이어서 순간 헷갈렸다가 등하교 시간에 50으로 달리면 사고의 위험성이 당연히 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안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도입을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을 이 운전으로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택시라든가 뭐 이런 분들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큰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5389번님께서도 헷갈려서 오히려 위반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금방 적응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그 사회적 책무를 최우선에 둬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선을 지키면서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 의견을 내시는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안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학교 근처지 않습니까? 학교를 학교 내에 있거나 등학교를 하거나 이런 시간대에만 있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도 우리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많은 불편함을 준다는 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우리 속도 위반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범법자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탄력 운영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수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과 함께했고요.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9254번님께서는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습관이 되어서 위반자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4477번님께서는 창녕군에서는요. 주말과 아침 6시까지는 노란불로 운행을 합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배려합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8174번님께서는 어린이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곳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 잘 들어서 부디 좀 어린이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그 사회적 책무는 최우선으로 두면서 정책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초대해석 관련해서 4066번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있는 한 노동자들은 언제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일터에 이미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무탈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요즘에 하늘 보면은 그 날씨 바뀌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분 좋기도 한데 날도 대체로 맑으니까 가을을 온몸으로 한번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널 보고 싶고